오신 분입니다. 전 국민 오페라 단장이셨던 한양대 교수이신 박수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굉장히 많이 그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일원으로 제가 선택이 돼서 그곳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흥분되고, 그러나 이번에 또 그 작년 9월 말에 이것이 10월 초였지요. 가기로 됐다가 회담이 무산되고,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이렇게 14개월 만에 이루어졌죠. 예, 가게 됐는데 평양이 아닌 금강산으로 이제 가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금강산이 제가 태어난 함흥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참 거기서 상봉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렸고 저는 또 진행 요원의 자격으로 갔고 또 거기 만찬장에서 제가 축가를 노래를 부르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또 가는 김에 저희 부모님들도 이북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갔습니다만은 만나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좀 슬픔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계시고 또 다른 저희 형제가 5형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전부 생존해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못 만나셨어요. 아, 진행 요원 자격으로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100명의 그 이제 컴퓨터로 적십자사에서 추첨한 그 요원들은 물론 그렇게 선택된 분들은 다 만나셨고 저희는 이제 그 진행 요원이 4명이 또 거기에 이렇게 합류해서 갔는데 북측에서 저희들의 그 어떤 그 이산 가족이 다 4분이 또 이산 가족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소설가이신 김원일 선생님하고 또 의사이신 서울대 대학교 의사이신 김중건 박사님 또 사업을 하시면서 평안남도 도민회장을 하시는 한두현 회장님 이렇게 4분이 그런 똑같은 입장에서 갔는데 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처까지 갔는데 또 다른 가족들 만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더 안타까우셨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매일 이제 오늘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6차례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6차례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제 만찬장에서 노래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준비하는 마음도 다른 데랑은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게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평소 즐겨 부르는 노래 또 그런 그 남북 가족이 만나는 데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4곡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노래를 못 불렀어요. 못 부르셨어요? 네. 그 만찬장에서 각 테이블이 이렇게 만찬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만찬이 식사가 되면서부터 그 북한에서 오신 가족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소란스럽게 해서 노래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노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노래를 못했습니다. 준비하고 가셨던 노래도 못하셨지요. 가족들도 만나지 못했지요. 하지만 또 다른 가족들이 만나는 모습은 보셨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만남 2시간 전에 숨진 어떤 할머니 얘기도 참 애처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의 모습이 어땠나요? 네, 이제 처음에 참 이렇게 만나시는 걸 보니까 뭐 아주 되게 고령의 그 이산 가족들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80세 이상, 뭐 70대도 계시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부모 또 자식을 만나고 이런 것이 보면서 실제로 뭐 전에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런 화면을 통해서 많은 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로 거기서 보니까 더 아주 안타깝고 자 이런 그 남북 이산 가족이 더 많이 확대돼서 참 더 많이 빨리 이것이 만나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아주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산 가족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가지고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야지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11만 몇천 명이 네.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100명씩 만나가지고는 1년에 한 번씩 100명씩 만나서는 이거 뭐 몇십 년이 걸리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 평양, 서울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네. 그 북한 그 금강산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어떤 모습들은 어땠어요? 네, 사실 저는 뭐 금강산도 이렇게 좀 구경을 하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금강산 구경을 못했습니다. 날씨도 물론 나빴고 비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묵는 숙소와 또 그 만찬 회담 만나는 상봉 장소인 금강산 여관 그거는 이제 북측 지역입니다. 네. 그쪽을 이제 오가면서 그냥 가서 만나고 또 숙소로 돌아오고 만나고 돌아오고 해서 금강산이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는데 올려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래저래 참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네, 네. 좋은 경험은 됐지만은 네. 상당히 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러셨어도 오시면 또 바로 또 일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공연 예, 바쁘게 예. 지내셨다고요. 뭐 오자마자 저희 학교에서 학생 오페라를 이제 제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오는 그 다음 날부터 또 학생들하고 하루 종일 오페라 씨름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네, 모습들인 것 지냈습니다. 같아요. 저 화면은. 네, 네. 또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지만 젊은 이런 또 후배들, 제자들 보면 또 좋아하시는 일 하시니까 네. 새 힘을 얻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저 화면 보니까. 네, 학창 시절 음악대학 시절 말씀인가요? 예, 예. 네, 음악대학 다닐 땐 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모두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1960년 초기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 또 저는 이제 이렇게 홀로 이쪽 남쪽으로 네. 이제 내려와서 저희 외할머니하고 또 저희 큰아버지가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댁에서 이제 어릴 때는 자랐지만은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부터 실제로 그 고생을 어려움이 많이 시작이 했어요. 되는 예. 거고. 또 마음고생도 많았고 실제로 하루 밥을 세끼 먹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지만은 항상 학교 연습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착한 여학생이 가끔 도시락도 주고 이래서 얻어먹으면서 교수님 잘생기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때는 별로 잘생겼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굉장히 멋있는 교수님으로 저희 느껴지는데 예. 자, 학생들이 얘기하는 교수님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예. 인터뷰를 좀 담아왔거든요. 예, 예. 같이 보시죠. 얼마 전에 그 북한에도 갔다 오셨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를 또 못 만나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오페라 지금 과정 중이신데도 잠깐 갔다 오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저희 연출을 해주시는 걸 보고 참 열의도 있으시고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매력이요? 아, 그 자체가 매력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 그냥 저도 얼핏 그냥 박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삶이 굉장히 삶에서 나오는 그런 예술성들이 참 존경스럽고요. 그거를 딛고 일어서시는 그러면서도 참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삶이구나, 삶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예술이구나 그런 부분 많이 느껴요. 네. 제가 아는 선생님의 모습은 굉장히 열심이고 모든 일 노력, 선생님 정말 노력으로 지금까지 쓰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정말,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삶 자체가 예술이다. 예술이 곧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학생해 주는데. 글쎄요, 학생들이 너무 아주 미화해서 얘기해 주어서 아주. 네. 그래요. 그 교수님 이제 오셨는데 혼자 가족들과 많이 헤어져서 오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못하다가 노래 갑자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교수님. 아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쨌든 저는 노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뽑혀서 이렇게 노래를 했고 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거기 이제 인민학교를 다닐 때 또 이렇게 뽑혀서 있는 극장 같은 데 가서도 노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6.25 전쟁이 터지고 일사 후퇴 때 아마 전쟁의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그 뭐 우리도 잘 아는 흥남 철수 그 속에서 저도 이제 거기서 어른들의 틈에 끼어서 이렇게 남한으로 오게 되었고 그 오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오시다가. 네. 그래서 물론 저희 가족은 떠나지 않았고 저는 저희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외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냥 뭐 저는 어리니까 어떻게 된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남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결국은 제가 혼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할머니와 큰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 흥남 철수하는 그 사진을 보여줄 때가 다큐멘터리로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흥남 부두가 아주 불바다가 되는 그런 필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가족도 저기서 다 돌아가셨겠구나. 아마 혹시 피난을 하려고 그리로 나오셨다면 아마 다 돌아가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나오지 않고 대개들 다 있었다면은 또 뭐 살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989년도에 우연하게 저희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외삼촌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고 계신데 그 외삼촌이 또 잘 아는 먼 이제 친척 되시는 분이 북한에 갔다 오셨다고 해서 북한에 그 간 얘기를 들으러 갔다가 그분이 가져온 사진 속에서 그 저희 어머니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외삼촌은 이제 누나가 되죠. 금방. 누나가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다음 가실 때 그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 연락이 되게 됐습니다. 그 편지 왕래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저희 외삼촌하고는 지금도 미국에서 편지가 왕래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외삼촌을 통해서 이제 이북의 소식을 쭉 듣고 또 90년도에 저희 외삼촌이 그 재미 동포들 북한 방문단 일원으로 또 북한에 가가지고 저희 가족을 다 만나고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의 그런 실황을 실제로 제가 볼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이번에 그곳에 가셨다는 것도 가족들이 알 수도 있었겠네요. 아마 지금 편지를 했으면 아마 곧 알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알게 되겠죠. 거기까지 왔었는데 만나지 못했구나 못했다 하는 하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렇군요. 참 이렇게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넓지 않은 땅에 우리 이산 가족이 굉장히 많이 네.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뭐 단순히 이산 가족은 나는 아니야라고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막 힘들게 오셨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은 뭐 많지 않으세요? 네, 뭐 저는 물론 뭐 기억이 많이 있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미션 스쿨을 다니셨기 때문에 막 아주 여기서도 잘 알려진 학교죠. 영생여고라고 함흥 영생여고 하면은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그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찬송가 같은 것도 그 학교에서 뭐 배우고 이랬고 또 교회도 아마 나가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찬송가를 가르쳐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고 또 그 찬송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머니께로 배운 그런 찬송가. 예, 그렇습니다. 또 무슨 성경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뿌리가 그때부터 쭉 있었다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이쪽에 저 남한에 와서도 저희 외할머니가 또 교회를 나가시고 처음엔 전라북도 이리, 지금은 익산이라고 익산이죠. 예. 바뀌었죠. 이리에 신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신광교회에 이제 그 유년주일 학교에 조금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중학교 때는 서울로 와서 큰아버님 댁에 있었는데, 영락교회를 친구 따라 가게 돼서, 쭉 영락교회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네. 네. 그럼 오셔서 그럼 계속 음악 공부를 바로 하셨습니까? 거기서는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셨다고 네, 뭐 하셨는데. 국민학교 때도 합창단에서 또 이렇게 노래를 했고 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 이렇게 그 노래를 항상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제 상가대를 쭉 했고 그것이 제 직업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제 직업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뭐 음악가의 길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네. 이제 사용하고자 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겠지만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가의 길을 가고 뭐 신앙생활 여전히 계속하고 그렇게 된 사실은 뭐 음악 대학을 가리라는 꿈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노래는 항상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항상 뭐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제가 뽑혀서 노래를 했고 그래서 뭐 잘했는데 음악 대학을 가서 음악을 전공하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제가 여유가 전혀 없었고 또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상급학교를 진학해야 되니까 육사를 가려고 그렇게 이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글쎄 지금 불행인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은 육군사관학교에 떨어졌어요. 모두가 붙을 수 있다고 다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뭐 일단은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참만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구들이 저희 아주 가까운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참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 고등학교 생활에 정말 저를 위안을 해주는 친구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가 길면은 한 친구가 야 머리 깎으러 가자 해서 같이 가서 머리 깎고 또 교복 맞출 때면은 두 벌 맞춰서 하나를 저를 그 주고 정도로.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참 언제나 그 친구들이 저의 위안이 됐고 그 친구들이 결국은 제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레슨비를 마련해 가지고 저를 봐서 너는 성악가가 돼야 된다.
노래를 잘하니까 그걸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원로 성악가이신 황병덕 선생님이라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황병덕 선생님을 어떻게 누구 소개를 받아서 그 레슨비를 가지고 가서 한 달을 공부를 해서 예. 그래서 시험을 치게 됐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합격은 했습니다마는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을 못했어요. 레슨은 받았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입학은 됐지만은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실망을 하고 이런 가내공업을 하는 시계를 만드는 가내공업을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시계의 그 판을 만드는 예.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아. 어쨌든 일단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또 하루는 가을 한 9월 달쯤 된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또 찾아와서 그 도와주는 친구들이. 예. 한양대학 음악대학에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너 한번 응시해봐라.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한양대학교를 찾아가서 응시를 하겠다고 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고 한양대학교에 참 운이 좋게 장학생으로 붙었습니다. 네. 교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어디 뭐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시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글쎄, 제가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친구들이 제 길을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에서 4년을 전장학을 받고 또 그 당시에 총장이셨던 그 김연준, 지금 현재는 이사장으로 계시죠. 김연준 총장께서 정말 특별히 그렇게 전장학생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4년을 정말 10원 한 장 안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헤어져 있어서 참 어렸던 힘들었던 그 청년기를 유년기를 쭉 보냈었는데 바로 그때 또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친구들을 붙여줘서 그 외롭지 않게 힘을 참 많이 줬고 네, 그리고 네. 길까지도 또 그들을 통해서 같이 열어줄 네,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예. 그렇고 나서 이제 뭐 오페라를 쭉 하셨잖아요. 네, 참 운이 좋게 전 또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악 공부를 하지만은 또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네,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많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는 참 그런 기회가 또 주어졌고 그래서 28에 처음 오페라에 이제 데뷔를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오늘날까지 오페라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몇 편쯤 하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오페라는 한 70여 편을 출연을 했고, 기억에 남는 작품이 또 특별히 있죠, 그래도. 네, 기억에 남는 작품은 이제 그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피가로 역이라든가, 리고레토에서 리고레토 역이라든가, 또는 베르디 아주 대작이죠. 오텔로 중에서 아주 나쁜 사람인 이아고 역이라든가, 네. 뭐 이런 역들이 아주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역이고 또 김은국 씨의 그 원작인 순교자라는 그 오페라가 있습니다. 순교자에서 거기에 그 신목사 역을 해가지고 그 신앙의 갈등을 겪는 그런 목사님의 역을 했던 게 또 굉장히 기억이 남고 네. 그 목사님 역을 통해서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불교 오페라에 출연한 경우가 있었는데 불교의 아주 대승이신 원효, 네, 원효 대사의 그 오페라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그 오페라에 출연할 때 많은 또 주위 친구들이 야 너는 크리스찬인데 그 스님 역을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하지 말라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술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하고 역을 하면 안 되죠. 아주 나쁜 사람 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맥락에서 이건 하나의 예술 활동이니까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출연을 했고. 하지만 또 그 역할 하시면서 또 다르게 신앙적으로 정립하는 네, 시간이 저는 정말 불교의 그 스님 역을 하면서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도리어 더 기독교적인 그 신앙심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좀 더 내가 더 잘 알게 될 때 또 더 예. 대처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네,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오페라계의 산 증인이라고 또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박수길 교수님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북한 어린이 돕기 행사도 참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네,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작년 봄에 우연히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는 그 설렁탕 한 그릇 값이 북한 어린이들 한 달을 그 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야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북한에 제 조카들이 15명이나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조카들도 결국 다 북한 어린이들이고 그 아이들한테 빵을 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도 동참을 하게 됐고 제가 국립오페라단 단장 일을 하면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때 그 북한 어린이 돕기 행사를 또 홍보하고 프로그램에도 그런 그 돕는 안내를 집어넣고 해서 뭐 소극적이지만은 그렇게 돕는 일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우리 가족이 그곳에 있다라고 해서 알대하고 네. 또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실상들 좀 많이 보고 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글쎄요, 어쨌든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을 위해서 온 모든 분들이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또 북한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접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옷이라든가 또 이런 피부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렵게들 살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 어렵게 산다는 것을 다 시인을 하세요. 우리는 어렵지만은 우리는 우리 식대로 굳건히 산다 하는 그런 아주 그 정신무장이 잘 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 북한 어린이 돕기 행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네, 저희 성악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제가 이렇게 또 이런 것을 돕자 하고 이 얘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을 보내고 이런 것이 좀 그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이 동참을 하려고 종이를 이렇게 그 입회원서입니까? 그것을 놔뒀는데 많이들 가져가고 한 걸 보니까 많이 동참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북한 어린이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한동안 그 이티오피아나 다른 어떤 그 난민들의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하고 그러긴 했지만 바로 내 동포가 어떻게 보면 내 조카가 내 손주뻘 되는 아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는 사실 그동안 많이 생각을 좀 안 하고 싶어하는 면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 민족의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 아프리카의 이 얘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얘기구나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모두 이건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제 10시간 동안 그 네. 북한 어린이에게 생명의 만나를 하는 특집 네. 녹음 생방송을 네, 네.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 양이 되지 않을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조금밖에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받는 사람 그게 정말 생명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네. 것 같거든요. 뭐 실제로 저희가 거기 동참하고 돕는 것이 아주 적은 거지만 실제로 북한 어린이가 받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다 동참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얼마나 우리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풍성한 가운데 너무 풍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네. 교수님 그거 아세요? 어렸을 적에 그 이렇게 연필 같은데 학용품에 교수님도 이름 적으셨죠? 그렇죠. 그 옛날에는 왜 적으셨어요? 잊어먹으면 안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예. 적을 만큼 굉장히 많이 그 내 거를 예, 아끼면서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아껴가면서 썼는데 지금도 다 적어요. 적는데 네. 요새는 왜 적냐고 그랬더니 잃어버려도 안 찾아간대요.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풍족하면서 찾아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실제로 때문에 우리 너무 풍족하고 낭비가 너무 많고 정말 제가 금강산에 갔다 와서 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하고 식사하면서 야,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 이거 낭비가 많고 너무 이거 허세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아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저도 조금 뭐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러는데 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글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흔하게 생각을 해서 버리고 있는 바로 그 조금의 양식이 바로 그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그러니까 북한 어린이에게 생명의 만나를 보내는 일에 같이 동참해달라는 그런 참여 메시지 좀 주세요. 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보이면은 그 정성이 북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동참을 하셔서 우리 북한 어린이들에게 귀한 만나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한양대음대 박수일 교수님 모시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금강산까지 다녀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셨습니다. 뭐 지금은 담담하게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정말 그 애끓는 마음이 많으시겠어요. 어머니께 편지를 적어 오셨거든요. 편지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져 지냈던 모든 가족들의 똑같은 마음이 우리 교수님 편지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머니께서 신앙이 참 좋으셨던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 어릴 때 기억으로 저를 앉혀서 찬송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 추수감사절 되면 그 꼭 찬송을 부르면서 울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이 찬송을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뭐 지금도 매년 그렇습니다. 글쎄 저희 어머니께서 노래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그 기독교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부르셨고 그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머니가 제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베푸는 그 사랑이 정말 컸습니다. 손수 다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는 제일 멋쟁이 옷을 입고 다녔고 그렇게 저한테 그 사랑을 쏟으셨던 어머니였는데 아마 참 13년 전에 저희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굉장히 건강이 나쁘셔가지고 얼마 못 사실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제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소망을 건강이 가지시고 좋아지시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87세이십니다. 그러시군요. 다른 형제들은 다 그럼 교수님 동생이네요. 그렇습니다. 제 위에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예. 글쎄요, 그곳에서 매일매일 교수님과의 그 만날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또 정말 우리처럼 얼마나 많이 편안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생활인지는 저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신앙생활에 대한 안타까움도 교수님 나름대로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글쎄요, 저희가 뭐 북한의 모든 그 사회 실정을
물론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지만 실제로 또 어떤가는 우리가 그곳에 가봐야 알겠고 또 평양에 보면은 교회도 있고 하니까 글쎄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아마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더욱더 교수님 살아계신다는 얘기 듣고 네. 건강 회복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라면 또 무언가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 돕기에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교수님,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네, 작년까지는 이제 국립오페라단 단의 단장 일을 맡아서 이제 일을 했고 작년에 그 일을 끝내고 지금은 다시 제가 쭉 재직하던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직으로 다시 돌아와서 금년 봄부터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생활하는 것이 참 아주 행복합니다. 어떤 직업보다도 좋은 직업이 아닌가. 젊어진대잖아요, 네, 교수님들이. 아주 몸도 젊어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젊어지고 예. 그리고 그 학생들이 앞으로 좋은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학생들을 걱정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하고 저한테는 보람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학생들과 함께 끊임없이 네. 활동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뭔가 언제나 그저 제가 속한 속에서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달란트를 몇 배, 몇십 배로 더 크게 불려서 그것을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달란트를 더 크게 만드는 일에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노래하는 일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많은 젊은 성악가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젊은 성악가들을 위해서 무엇을 제가 해야 될 것인가, 또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보람 있는 생활을 해보려고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혀 얼른 생각하면 육군사관학교를 가기를 원하셨던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음악 공부를 그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잠깐 그 교수님의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찬송을 좀 나와서 불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네. 헤어져 있는 가족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나와주신 박수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